안녕하세요. 해피주식입니다. 헤헤. 오늘 기분 좋게 코스피랑 코스닥이 엄청나게 크게 반등에 성공을 했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최고 12.21% 반등을 했어요. 어제 그저께 급락을 하면서 뭐 툼에도 나오고 하락을 한 거를 오늘 어느 정도 회복을 했어요. 어제 개파락한 부분에 갭은 다 메꾸지는 못했는데 살짝 모자르게 메꾸기는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고요. 지금 차트가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좀 복잡하게 좀 깔려져 있는데 잠깐만 요 코스피 코스닥 요거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없앨게요. 자, 코스닥도 보면 코스닥은 오늘 말도 안 되게 17.45% 정말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코스닥에 미친 듯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뭐 어쨌든 올랐으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오늘의 승자는 어제 손절한 사람 그리고 오늘의 패자는 어제 손절한 사람 무슨 말이냐면 어제 오전에 손절하고 오후에 종목을 다시 사거나 갈아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박. 근데 어제 오후에 손절하고 현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쪽박. 정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죠. 그래서 코스닥을 보면 외국인 프로그램 기관 어저께 그저께 폭락할 때 얘네들은 싹 다 주워 담았어요. 줍줍했어요. 싸그리 다 긁어 모았고 오늘도 개인은 자 첫날 이거 전쟁 이슈도 있고 떨어지겠는데 던지자. 개인들이 던졌어요. 그거를 외국인이랑 기관이 싹 다 받아먹었고 어저께 어머나 이거 큰일 났다. 야, 당장 도망가자. 투매. 다 던져. 다 튀어. 그리고 개인들은 이날 다 던져버렸어요. 그거를, 요 있지. 개인들이 다 던진 거를 프로그램이랑 외국인이랑 뭐 기관들이 싹 다 받아 먹었고요. 그저께 어저께 투매가 나오면서 개인들이 정말 그 공포심에 오늘은 더 던졌어. 그 더 던진 거를 얘네들이 다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코스닥 판 돈을 가지고 개인들은 코스피로 넘어갔어요. 싸다, 사자, 싸다, 사자, 사자, 조정 왔다, 사자. 정말 그동안 계속 올라서 못 샀던 코스피를 개인들은 다 샀고요. 그거를 외국인이랑 기관들은 다 던졌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다 던졌죠. 기관이랑. 그러니까 얘네들이 던진 물량들을 개인들이 그걸 싹 다 받아줬어요. 그럼 결국에 이거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개인들은 코스닥에 있는 걸 팔아서 코스피로 이동을 했고요. 다른 애들은 코스피를 정리해서 코스닥으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다가 정부에서는 코스닥 ETF를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쪽을 좀 밀어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 다른 애들은 이제 그쪽으로 좀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개인들은 그냥 사고 싶었던 코스피 대형주 이런 것들을 사려고 코스피가 더 잘 가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코스피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전략적으로는 당분간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을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코스피의 오늘 이 상승이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정말 상승인지 정확한 방향성은 아직 못 잡은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냥 반등, 이거일 수도 있고 갭을 메꾸고 다시 올라가는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정확히 방향성을 정확히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갭을 메꿔버렸어요. 갭을 메꾸고 떨어지기는 했는데, 아, 얘도 방향성이 잡히지는 않았어요. 일단 이게 급락에 따른 그냥 반등인지 아니면 그냥 개미 싹 다 털어버리고 이제 올라가려는 그런 상승의 신호인지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베팅을 하라고 한다면 그냥 저는 그냥 요 안에서 조금 이렇게 좀 횡보 좀 하다가 결국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그렇게 갈 것 같고요. 일단 후행 스팬도 캔들에서 저항받고 올라가게 됐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코스피도 후행 스팬이 네,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을 하는 모습이기는 한데 아직 방향성은 정확히 둘 다 잡히진 않은 것 같아요. 코스피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얘는 저는 그냥 뭐 지가 해봤자 이렇게 횡보나 조금 하락 이러면서 이게 나중에 올라가는 좀 며칠 있다가 좀 근데 올라가는 폭이 코스닥보다는 좀 적을 것 같은 그쪽으로 저는 베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수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종목을 보면 일단 어저께 제가 추천했던 서진 시스템이 오늘 고가 27.41%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얘는 살 수가 없었겠죠? 일단 시작 자체가 갭으로 11%를 떠서 날아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잡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갭으로 떠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를 제가 얼마 전에도 못 잡는 건 아니다. 잡을 수는 있다. 대신 손절가를 잡고 잡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 분봉으로 뭐 1분봉이든 3분봉이든 그거는 뭐 본인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1분봉으로 볼까요? 자, 1분봉으로 보면 1분봉이면 좀 길게 가야 되겠죠? 어딨니? 어디야? 이거 너무 많이 갔다. 1분봉으로 보면 여기 있다. 자, 1분봉으로 얘를 살 수 있는 방자. 여기가 시가야. 얘가 시가인데 얘가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얘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시가를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시가를 회복하는 양봉이 있으면 이때는 따라 들어가도 돼요. 이때는 이렇게 시가를 회복하는 이런 양봉이 있으면 이때는 따라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충분히 뭐 2, 3%든 먹을 자리는 나와요. 대신 손절은 얘가 다시 이 시가를 깨고 내려가면 이 시가를 기준으로 손절가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손절 뭐 다시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때는 깨고 내려오면 일단 손절 일단 도망가고 보는 그렇게는 매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분봉을 보면 뭐 1분봉이든 3분봉이든 5분봉이든 그거는 이제 본인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1분봉으로 갭으로 딱 떠서 시작을 했어. 근데 좀 올라갔어. 그래서 이때 시가가 41,650원. 근데 그 다음 봉에서 저가 41,550원. 자,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아이고, 뒤로. 자, 아이씨, 에이, 요 라인을 못 맞춰. 자, 여기서, 대충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긋고, 얘가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잠깐 밀렸다가 내려간 거겠죠. 요거 뭐 1분 사이에 요거 못 봐. 자, 얘가 이렇게 딱 밀렸다가 올라갔어. 올라갔다가 시가를 깼다가 회복을 하는 양봉이 섰어. 그럼 매수를 했으면 못해도 요만큼은 먹을 수 있었겠죠? 자, 요만큼을 먹었어. 근데 여기서 음봉이 떴어.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 양봉보다 거래량이 죽으면서 음봉이 떴잖아요? 아니, 거래량이 죽으면서 음봉이 떴어. 그럼 일단 홀딩. 올라가? 근데 하락을 해? 근데 거래량이 죽었어? 그럼 홀딩. 거래량 없이 횡보. 홀딩.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서 얘가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홀딩할 만하고요. 만약 고점 부분에서 음봉이 뜨는데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 매도. 근데 여기에선 고점 부분에서 음봉이 떴지만 거래량은 없죠. 그럼 홀딩 할 만해요. 거기다 거래량도 주고. 그럼 홀딩. 그러다가 거래량이 아니, 거래량이 여기에서부터 다시 들어오고 상승. 거래량 죽으면서 하락, 홀딩. 이렇게 매수는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요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을 잘 못하겠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3분봉도 마찬가지로 3분봉으로 해도 마찬가지로 얘가 시작을 했어, 시가를 깼어, 올라가, 그럼 그때 매수. 그런 식으로 매수는 가능해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얘는 저는 어쨌든 49,450원 요 이상은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얘는 뭐 중간중간 수익이 나면 챙기면서 최종 목표가는 저 이상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손심은 그렇고 제가 또 오늘 다날을 가져왔는데 다날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죠. 그래서 지금은 얘 대빵이 헥토 파이낸셜 얘가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분명히 다날도 그 뒤를 따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충분히, 예, 굉장히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11,450원을 저는 넘어갈 거라고 봐요, 올해 안에. 그래서 얘도 흐름 자체는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면서 횡보하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또 들어 올렸고, 거래량 죽으면서 거래량 없이 하락. 구름대 지지받고 저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음. 그래서 단알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은 저는 얘가 자꾸 뭔가 한 건을 할 것 같아요. 느낌상.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오리엔트 전공인데 얘 지금 바닥권까지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고 이 거래 터지면서 들어 올렸던 이게 어딜 안 나갔어요. 그냥 거래량 쫙 죽이면서 그냥 다 떨고 냈거든요. 다 떨고 냈고 지금 요 가격대에서 지금 바닥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만 닿으면 누군가가 계속 매집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가격은 지키고 있어요. 계속. 그럼 결국에는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나면 그냥 슈팅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무조건 넘을 것 같아요. 3,420원은 무조건 넘어갈 것 같아요. 물론 240선 밑이라 여기에 매물들이 잔뜩 있기는 해요. 근데 충분히 오랜 기간 조정받았고 가격 조정도 충분히 받았고 그래서 얘는 한번 가면 쉽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조정을 너무 많이 받았어. 정말 이 기간 동안 거래량 없이 조정받고 이제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시작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길게 횡보를 하다가 여기를 그냥 뚫어버렸어요. 그냥 하루 만에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도 어느 정도 매물은 다 소화가 됐다고 보고, 이 기간 동안의 매물은 충분히 소화를 했고, 지금 올리는 건 일도 아닌 것처럼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볼린저 하단을 뚫고 내려갔지만 오늘 바로 볼린저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안전하게 올라갈 것처럼 보여요. 얘도 보면 주봉을 봐도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고, 월봉도 이제 이만큼 오른 거에 대한 조정 살짝 받았고, 여기 저항 때 다 뚫어버렸고, 그럼 이제 올라가면 여기 한번 다시 재차 돌파를 하면 1300원 여기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다. 그래서 얘도 예, 관심 가지고 좀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뭐 카카오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요 박스 그림 그려놓고 요 안에서 오늘 양봉이 쓰기는 했는데 얘가 정말 하락을 멈추는 양봉인지 아니면 정말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불안한 건 이 241선 이 저항 이 강력한 저항을 얘가 과연 뚫을 수 있을까 그렇게 보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계속 하는 에코프로도 이제 코스닥의 대표, 죄송해요. 예, 코스닥의 대표 2차 전지주니까 얘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하락을 해도 결국에는 볼린저 하단을 지키면서 오늘 많이 올라갔죠? 오늘 상승이 꽤 커요. 17.14%. 그래서 얘가 반등도 세게 나왔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 가지고도 이만큼을 잘 올렸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조금만 힘내면은 18만 9천 원 여기 이상은 충분히 넘어갈 것 같아요. 19만 원은 거뜬히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17만 7천 원인가 요 부근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었고 저는 여기서 살짝 매도가 됐고 나머지 물량은 지금 마이너스가 돼서 저는 어제 좀 2차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 중이기는 한데 얘는 저는 19만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들고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종목들은 그렇고요. 뭐 카카오페이도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얘도 충분히 조금만 탄력 받아주면 요 볼린저 안으로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요 안에서 다시 볼린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크게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 또 뭐 있었지? 뱅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240 저항에 딱 걸쳤는데 얘도 갈 것 같아요. 얘는 월봉이 워낙 바닥이라 얘도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나중에는 큰 기쁨을 줄 것 같아요. 얘도 요 박스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결국에 박스 넘어갈 가는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는 무난히 여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얘네들은 조금씩 여유 있을 때 조금씩 모아 가시면 정말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 종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은 일단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매수는 항상 보수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방향성을 좀 보고 얘가 다음 주에 그러니까 내일은 조금 좀 관망이나 소액으로 그냥 매수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고 주말에 이제 전쟁 이슈나 뭐 특별한 다른 이슈들이 없는지 그걸 확인하고 다음 주에 좀 방향성이 좀 잡힌다 싶으면 그때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좀 봐가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해서 기분이 좋았지만, 어제 손절을 하고 종목을 바꾸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많이 속이 좀 쓰린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근데 뭐 주식하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네, 그럼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